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레드라는 거 좀 배우면서 동기화라는 걸 했는데, 동기화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공유 자원이 하나가 있어요. 공유 자원이 있으면, 이 공유 자원을 스레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이렇게 서로 막 싸우면서 나도 쓸래, 나도 쓸래 막 이러면, 여기에다가 제약을 걸어두지 않으면, 얘가 쓰고 있는 동안 얘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영어와 한글이 막 뒤죽박죽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공유 자원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의 스레드만 들어와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요 사용을 반납하면 다음번 스레드가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얘가 이렇게 한 문장을 쓰는 그 중간에 얘처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소드나 아니면 그런 객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이 메소드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메소드 앞에다 이렇게 synchronized를 붙이시면 돼요. 물론 지난주에 제 생각에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서 오늘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요 wait notify라는 걸 이용해서 스레드 동기화를 해보는 일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wait하고 notif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공유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공유 데이터에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wait하고 notify라는 걸 써요. 일반적으로 이런 공유 데이터를 두 개의 스레드가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럴 때의 문제를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라고 해서 생산자 소비자 문제라고 해서 보통 다루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룰 건데 웨이트는 일단 뭐 재우는 거예요, 사실은. 웨이트는 재우다가 노티파이라는 게 불리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노티파이는 웨이트 되어 있는 애를 이제 깨우는 이런 일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빵집에 그 빵을 굽는 그 사람이 있고요. 이 빵을 사가는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한쪽은 생산자이고요. 한쪽은 소비자예요. 자, 이쪽이 생산하는 빵 만드는 사람이고요. 이쪽이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빵 사러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난 뭐예요? 빵 사갈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만들 때까지. 그 다음에 이 빵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기 칸이 4개라고 치면 첫 번째 채우고 또 만들어서 두 번째 채우고 세 번째 채우고 네 번째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빵을 만들면 뭐예요? 여기 뭐 이제 전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가 쌓아놔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다 차면 그때 뭐 할 거냐면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쉴 거예요. 그걸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웨이트라고 해요. 웨이트. 근데 어쨌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빵을 사러 오던 애가 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도 아까 웨이트였는데 얘가 빵을 여기 첫 번째를 만드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깨울 거예요. 야, 일어나 빵 사가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얘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여기서 빵을 사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빵이 없으면 어때요? 그때 또 자겠죠. 근데 어쨌건 얘가 다 소비에 가기 전에 또 빵을 이렇게 막 만들 거예요. 빵을 막 만들다가 드디어 어때요? 다 하고 나면 그럼 얘는 그때 어떻게 해요? 웨이트인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얘가 빵을 여기 있는 걸 하나라도 사가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깨우는 거예요. 노티파이를 줘서 얘를 이제 깨워서 다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쪽이 하나가 비거나 아니면 다 차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최대한 어때요? 공유된 자원을 서로 잘 만들고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생산자 소비자 문제라고 할 거고요. 생산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다 만들고 나면 쉴 거고요. 소비자는 다 사가고 나면 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물건이 있거나 물건을 사갈 게 있으면 어때요?
얘네들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는 좀 뭔지 아시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는 요걸 가지고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임인데 조금 이해는 좀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컴퓨터는 여기를 무조건 노란색으로 다 채우고 싶어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됐건 이걸 다 노란색으로 다 채워버리고 싶어요. 사람은 여러분 키보드를 막 눌러가지고 여기를 내가 요거 마젠타색이라고 하는데 마젠타색으로 여기를 채워나가고 싶어요. 얘가 누를 때마다 여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채워나가요. 그리고 컴퓨터는 노란색으로 얘를 채워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속도가 얘가 만드는 속도보다 빠르면 요거 마젠타로 채워나갈 거고요. 만약 얘가 빠르면 여기는 다 노란색으로 덮여버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다 노란색이 되면 더 이상 뭘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노란색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만들어도 늘 데가 없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를 마젠타로 다 채웠는데 여기 끝까지 가면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이런 식의 구조로 된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게임도 이해는 하셨죠? 뭐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하나씩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문제를 풀거나 혹은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서 풀거나 설계를 할 때 항상 뭘 해야 돼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숙제로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되면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이 아래의 그림은 스레드를 가진 바가 있어요. 이게 스레드를 가진 바예요. 이런 바가 있는데 얘는 아무 키나 누르잖아요. 여러분이 키를 막 누르면 바에다가 이렇게 마젠타색을 이렇게 칠해요. 마젠타색을 칠하는데 마젠타색은 오른쪽으로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거 전체를 100칸으로 나눴을 때 100분의 1씩 채워져요. 그러니까 전체 100칸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00분의 1씩 채워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칸은 아니고요. 어쨌든 100분의 1 정도의 그 너비를 채웁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레드에 의해서 0.1초 간격으로 바의 마젠타색이 100분의 1씩 감소해요. 그러니까 0.1초마다 얘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키를 빨리 누르지 않으면 스레드의 감소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게임은 이제 끝나요. 뭐 어쨌건 그건 나중에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만들 바는 J라벨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서 만들 거예요. J라벨을 상속받아서 만들 거고 그 이름은 마이라벨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속받아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마이라벨을 만들면 이때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만드실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하는 애고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를 마젠타색으로 채우도록 할 거예요. 바를 마젠타색으로도 얘가 채우고요. 노란색으로도 얘가 채워요. 그래서 어쨌건 그림 그리는 일을 얘가 이제 책임을 질 거예요. 이름은 페인트 컴포넌트예요. 보셨죠? 자, 저희가 이런 게임을 만들 건데 뭐 게임 아닌 게임인데요. 어쨌건 요런 걸 만들 건데 요거는 여기 보듯이 커다랗게 하나 둘 세 덩어리의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보면 여기 my class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J라벨을 이렇게 상속받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라벨 하는 애를 여기다 만들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클래스는 컨슈머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한 애를 특정 시간만큼씩 이렇게 동작을 시켜요. 이게 컴퓨터가 하는 애예요. 컴퓨터가 스레드 돌려서 하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저희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탭 앤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J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저희가 게임을 만들 거고요. 게임의 진짜 모습은 요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